인턴 시작하고 아마존 광고 용어를 처음 배울 때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졌었어요. 아마 아마존 광고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셀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기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스엔님.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광고 기본 용어 먼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치킨 가게를 오픈한 사장이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프레션, 노출은 제 치킨 가게를 사람들이 100번 정도 보게 되면 그 임프레션이 100번이 되는 거고요. 클릭은 누군가가 그 치킨 가게에 들어오면 그게 원 클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봤는데 1명이 클릭을 하게 되면 CTR, 클릭스루 레이트, 그러니까 노출 대비 클릭률은 1%가 되는 거고요. CTR은 주로 메인 이미지나 가격 경쟁력, 관련도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오, 바로 이해됐어요. 클릭 후에는 컨버전, 전환이 중요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 이 개념이 바로 컨버전 레이트, CVR입니다. 이제 예상과 관련된 용어를 공부해볼까요? 먼저 아마존 CPC 광고. CPC가 무엇인가요? 네, CPC는 Cost per Click, 클릭당 비용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클릭당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스폰서드 애드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CPM, 1000번 노출당 비용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CPC를 기반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오, 매우 합리적이네요. 그 A코스? A코스? 그건 뭔가요? 네, A코스는 Advertising Cost of Sales, 광고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불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1불의 광고비를 쓰면 10불의 1불인 10%가 되는 거고요. 10불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2불의 광고비를 사용하면 20%의 A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아스는 뭐죠? 로아스는 Return on Advertising Spend, 광고 지출 대비 수익의 약자로 광고에 지출한 광고 금액당 생성된 수익을 측정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제가 1불을 사용해서 10불짜리 물건을 판매했으면 로아스는 10이 되는 것이고요. 2불을 사용해서 10불짜리 물건을 판매하면 로아스는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아스는 높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로아스랑 ROI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로아스와 ROI의 차이점은 로아스는 수익을 광고 지출로 나눈 비율을 측정하고 ROI, Return on Invest, 투자 수익률은 전반적인 투자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분석할 때는 로아스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타코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광고에서 타코스는 Total Advertising Cost of Sales, 전체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광고 비용과 총 매출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지표인데요. A코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타코스는 전체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음식이 아니었군요. 이제 광고 콘텐츠, 형식 및 배치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볼까요? 포맷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어떤 의미예요? 이 포맷은 즉 광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형식은 광고의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옵션을 포함합니다. 올바른 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캠페인 목표의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플레이스먼트, 배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배치는 광고가 나타나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검색 결과나 특정 제품 페이지와 같이 온라인에서 관객들이 광고를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에이슨, 키워드 타겟팅, 상품 타겟팅, 그리고 문맥 타겟팅까지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스는 각 제품에 할당된 아마존 표준 식별 번호입니다. 셀러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닌 아마존에서 부여해주는 번호이고요. 키워드 타겟팅은 광고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품 타겟팅은 특정 제품을 타겟으로 특정 제품 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문맥 타겟팅은 어떤 거죠? 문맥 타겟팅은 고객의 관심사와 행동에 기반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상호작용을 했지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 예를 들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왔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를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아마존 안팎에서 노출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캠페인 관련 용어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 타겟팅은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관련 관객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타겟팅 기능입니다. 아마존에게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캠페인을 맡기는 거죠. 수동 타겟팅은 반대로 셀러가 직접 특정 키워드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자동 타겟팅이 좋다고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키워드나 제품을 발굴하고 수동 타겟팅으로 옮겨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적화하실 수 있겠죠. 이제 키워드에서 매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 매치, 한국어로는 광범위 매칭이라고 부르고요. 프레이즈 매치, 구문 매칭, 그리고 이그젝 매치, 정확한 매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매치가 뭐죠? 매치 유형은 광고가 고객의 검색 키워드와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브로드 매치, 광범위 매칭은 다양한 변형을 포함한 키워드를 고객이 검색했을 때 광고에 표시되게 하고, 프레이즈 매치, 구문 매칭은 구체적인 구절까지 포함했을 때 광고가 표시되게 하고, 이그젝 매치, 정확한 매칭은 정확한 키워드 검색에만 광고가 표시되게 합니다. 아,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보자면 월렛맨이라고 하는 남성 지갑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타겟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월렛맨 블랙이라는 키워드가 브로드 매치나 프레이즈 매치의 광고 키워드로 표시될 수 있지만 이그젝 매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외 키워드, 네거티브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외 키워드는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여 관련 없는 클릭을 방지하고 고객에게 도달하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찰 관련된 용어도 설명해 주세요. 네, 동적 입찰은 클릭이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에 따라 입찰을 동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이나믹 비딩, 업앤다운, 상향 및 하향 동적 입찰은 입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다이나믹 비딩, 다운 온리, 하향 전용 동적 입찰은 입찰을 감소만 시키는데요. 업앤다운의 경우 내가 만약에 비딩 값을 1불로 설정하면 0.5불의 비딩이 될 수도 있고 1.5불에도 비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적 입찰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게 셀링을 오래 진행할수록 효과적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트리뷰션 윈도우의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뷰션 윈도우는 광고 운영 이후에 판매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마존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본 후 7일 이내에 판매를 고려해서 그 효율을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애트리뷰션 윈도우가 7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 광고가 특정 기간 내에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려 있었느냐라는 기간으로 윈도우를 사용했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설정할 때 아마존이 추천해주는 제한 제품, Suggested Product가 있습니다. 제한 제품은 인기와 관련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아마존이 광고로 홍보할 때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추천해줍니다. 아,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한 제품을 적극 활용하시면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데 유용하겠죠? 와우! 아, 그렇네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로써 심플한 구매 전환 아마존 광고 영어 101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